안녕하세요. 오늘은 111페이지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첫 번째, 수직선 위에서 수직선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 수직선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A, x1, 그 다음에 B의 좌표를 x2라고 했을 때 A, B 사이의 거리는 x2에서 x1을 빼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줘서 양수로 만들어주면 거리가 되는 거예요. 보통 오른쪽 방향이 양의 방향이 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좌표에서 왼쪽에 있는 좌표를 빼주게 되면 그냥 양의 값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7, B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수직선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B가 되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가 A가 되고 7 이렇게 되는데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 보통 오른쪽에 있는 좌표에서 왼쪽에 있는 좌표 빼주면 돼요. 7 마이너스 3 해서 거리는 10이 되는 거죠. 자,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4일 때 거리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해주면 여기가 A,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B 4라는 얘기예요. 근데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 오른쪽에서 왼쪽에 있는 거 빼주면 돼요. 4 마이너스 1. 그래서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를 구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좌표에서 왼쪽에 있는 좌표를 빼주게 되면 양의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방향이 안 나와주게 되면 그냥 좌표끼리 x2에서 x1 뺀 다음에 절대값 씌워서 양수로 만들어주면 A, B 사이의 거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직선에서의 거리는 두 좌표끼리 빼서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A의 좌표를 x1, y1, 그 다음에 B의 좌표를 x2, y2라고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x, y, 그 다음에 여기 0. 자, A의 좌표, 요 점을 우리 A, x1, y1이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B, 요 점을 B, x2, y2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x좌표는, x1은 여기 x축에다가 이렇게 x1 표시할 수 있고, 여기를 y1이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자, B의 좌표는 요 점의 x좌표가 여기가 x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y2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x2가 되고, 여기가 x2가 되고, 여기가 y2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A, B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그림으로 그려보면 요 거리가 되는 거죠. 요 거리, A, B 사이의 거리는 요 거리가 되는데, 요걸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A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요 선분을 한번 그려보세요. 요 선분을 이렇게 그려보고, 요 선분. 그 다음에 B를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요 선분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수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점을 우리 C라고 한번 해볼게요. C라고 해주게 되면 요 A, B 사이의 거리는 여기 AC, A, BC로 이루어지는 삼각형 A, B, C가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해요. 그래서 A, B의 제곱은 AC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그런데 AC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x1에서 x2까지의 거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는 x2 마이너스 x1의 절대값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y2, 이거는 y2 빼기 y1의 절대값 해주게 되면 이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AC는 x2 마이너스 x1의 절대값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C의 제곱은 y2 마이너스 y1의 절대값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제곱이 됐으니까 그냥 가로로 해줘도 돼요.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가로로 해줘도 되고, 자, 따라서 A, B의 거리는 여기다가 이제 루트만 씌워주면 되는 거죠. 루트에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B의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자, A의 좌표가 x1, y1이고 B의 좌표가 x2, y2가 됐을 때 AB 사이의 거리는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그 다음에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OA의 거리, OA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 자, OA라고 하는 것은 O는 0,0이 되는 것이고 A는 x1, y1이 A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OA의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1 빼기 0의 제곱, 즉 x1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y1 빼기 0의 제곱, 그래서 y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는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원점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거리 구하는 공식 외워두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요. 자, A, x1, y1, 그 다음에 B, x2, y2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A, B 사이의 거리는 루트에 x2-x1, x끼리 빼서 제곱시켜주고 그 다음에 y끼리 빼서 y2-y1, y끼리 빼서 제곱시켜준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A, B 사이의 거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OA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는 그냥 이거의 제곱,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거기다 루트만 씌워주면 거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A가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B가 3, 마이너스 2가 됐을 때 A, B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루트에 자, x끼리 빼서 제곱시켜서 3 빼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에 16 더하기 9는 루트 25 그래서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B 사이의 거리가 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문제 2번 얼른 구해보세요. 자, 구해보도록 합시다. A, B의 거리는 루트 얼마가 되느냐 하면 x2 빼기 x1의 제곱, x끼리 빼서 제곱시켜주는 거. 즉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 2에서 4 뺀 거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러면 루트에 16에다가 2는 4, 루트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트 20은 2 루트 5 나오게 되죠. 자, 두 번째 거. A, B의 거리는 루트에 x끼리 빼서 제곱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6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빼서 제곱시켜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 해주게 되면 36에다가 40이 되는 거죠. 40이니까 2 루트 10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3번 AB의 거리는 AB 사이의 거리 루트에 x끼리 빼서 제곱시켜주는 거야. 3, 4분 9. 그 다음에 y끼리 빼서 제곱시켜주는 거야.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4니까 이거는 0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루트 9나 마찬가지니까 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OA의 거리는 루트에 빼서 제곱시켜주는 건데 그냥 이거의 제곱이나 마찬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제곱 9, 그 다음에 4의 제곱 16 해서 이거는 루트 25 그래서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이번에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그 공식을 이용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1번이에요. 자, 예제 1번 보니까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시오 그랬어요. 자, A가 AB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 이것 빼기 이것의 제곱이니까 1
더하기 그 다음에 이것 빼기 이것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렇게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AB의 길이는 얼마가 되느냐면 루트 10이 되는 거죠. 루트 10. 그 다음에 BC의 길이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BC의 길이는 얼마 되느냐면 이거하고 이거니까 6 빼기 3의 제곱 그러니까 3의 제곱 9 더하기 그 다음에 2 빼기 1의 제곱 1의 제곱 그래서 루트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A의 길이는 이거하고 이거니까 4의 제곱 더하기 이것 빼기 이것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16, 32 그러니까 4 루트 2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루트 10, 루트 10 그 다음에 4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AB하고 BC가 AB하고 B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면 삼각형이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변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것이 어떤 삼각형인지 하는 것을 알아봤어요. 문제 3번. 삼각형 ABC가 그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삼각형인지 한번 구해보세요. 자, 구해봤나요? 자, AB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AB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 루트 여기서 여기니까 2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니까 8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루트 4, 36에다가 64에다가 루트 68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BC의 길이 구해볼게요. BC의 길이는 루트 이것 빼기 이것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9 빼기 0의 제곱이니까 9의 제곱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81에다가 루트 81에다가 사니까 루트 85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CA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CA의 길이를 구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예요. 루트 이것 빼기 이거의 제곱 해보죠. 그러면 4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것 빼기 이거의 제곱이면 마이너스 1의 제곱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해주게 되면 4-16의 루트 17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한번 봅시다. 보게 되면 이거는 루트 68이고 이거는 루트 85 이거는 루트 17이에요. 그러면 68에다가 17 더하게 되면 85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떤 거 알 수가 있느냐 하면, BC의 제곱은 무엇하고 똑같으냐면, AB의 제곱하고 CA의 거리의 제곱하고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85가 되고, 요게 68, 그 다음에 요게 1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더한 것이 85가 된다.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여기가 CA에 되고 여기가 BA 여기가 C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A, B, C 그러면 AB의 길이의 제곱은 루트 68 요게 루트 68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의 길이가 루트 17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의 길이가 루트 85가 되는 그러한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2번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랬어. 자,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2,5 여기 2,2하고 5 여기가 A가 되는 것이고 B가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2 요 점이 B가 되는 거예요. B 자, 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거리에 있는 점 대략 그으면 이렇게 잡으면 요 거리가 같게 되는 요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요 점의 좌표를 구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P라고 놓고 X
y라고 하면, 자, 여기 x축에 있는 점이니까 이거는 y좌표가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x좌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x좌표를 x라고 놓고 y좌표를 0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x의 값만 구하게 되면 이 p의 좌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나 서로 같다. 즉 AP의 거리나 AP가 얼마가 되느냐면 루트에 이것 빼기 이거의 제곱이니까 x-2의 제곱 더하기 0 빼기 5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 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나 그 다음에 BP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 BP는 루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니까 B에서부터 P까지 거리예요.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같다. AP의 길이나 BP의 길이나 서로 같다라는 얘기는 여기 양변을 제곱해주면 AP의 제곱이나 BP의 제곱이나 서로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합시다. 자, 따라서 제곱해주게 되면 x-2의 제곱 더하기 25는 여기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4나 같게 되는 거죠. 자, 제곱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25는 여기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의 제곱 이렇게 없애지고 얘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6x가 되는 거고 얘는 5에다가 29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9가 되는 거죠. 5 마이너스 29. 그래서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24. 자, 따라서 x의 좌표는 얼마 되느냐면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x축에 있는 점 P는 4,0이 되는 거예요. 문제 4번 한번 해보세요. 자, 문제 4번입니다.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에 점을 구해봐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Y축 위에 있는 점을 우리 P라고 합시다. P라고 해봅시다. P라고 해놓고 Y축에 있는 점을 P라고 해놓고 Y축 위에 있는 거니까 X 좌표가 0이고 Y 좌표를 Y 이렇게 잡아놓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AP의 거리나 그 다음에 BP의 거리나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AP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 루트 얼마가 되느냐면 AP의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3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y 마이너스 하니까 y 플러스 4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P의 거리는 루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2의 제곱 2의 제곱에다가 이것 빼기 이거의 제곱 해주면 2의 제곱 그 다음에 y 빼기 1의 제곱 그래서 y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AP하고 BP가 같다라는 얘기는 AP의 제곱이나 BP의 제곱이나 같을 테니까 따라서 이거의 제곱에다가 이거의 제곱 해주게 되면 9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은 4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9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8y 플러스 16은 그 다음에 4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y제곱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10y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5가 되고 마이너스 이거는 25가 되는 거죠. 25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25가 되는 거고 그래서 10y가 얼마가 되느냐면 10y가 마이너스 2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y의 좌표가 얼마가 되느냐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P의 좌표는 0, 마이너스 2가 P의 좌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5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변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의 2배하고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보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게 되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이것은 AM의 제곱, 여기 요거하고 요거 같다고 이렇게 놨을 때 요 길이의 제곱에다가 BM의 제곱, 요 길이의 제곱을 더한 것의 2배가 된다. 그쵸? 이게 훨씬 길죠? AB의 길이, AC의 길이의 제곱 더한 것은 요거의 길이의 제곱에다가 요거의 길이의 제곱하고 더한 것의 2배가 된다라는 정리예요. 자, 이걸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증명해 보느냐 하면, 이거를 좌표축에다가 이렇게 세워 볼 거예요. 이거를 X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M 지나는 요 선을 요거를 Y축이라고 해봅시다. 요거를 Y축이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렇게 넣고 요 A점을 A, B라고 넣고 C점을 C, 0이라고 잡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하고 같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느냐면 마이너스 C, 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ABC의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자,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구해보게 되면 AB의 제곱이니까 이거의 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A 플러스 X좌표끼리 빼서 제곱시켜준 거 더하기, 그 다음에 Y좌표끼리 빼서 제곱시켜주게 되면 B의 제곱, 이렇게 더한 게 AB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C의 제곱은 여기 AC의 제곱이니까 A에서 C 뺀 것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B에서 0 뺀 것의 제곱, B의 제곱,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게 AC의 제곱이에요. 자, 정리해 주니까 요거는 A의 제곱 더하기 2AC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은 A의 제곱 더 빼기 2AC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나와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얼마가 되느냐면 여기 A의 제곱, C의 제곱, B의 제곱, 여기 A의 제곱, C의 제곱, B의 제곱이고, 여기는 플러스 2AC, 이거는 마이너스 2AC. 그래서 여기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A의 제곱이 2개, B의 제곱이 2개, C의 제곱이 2개니까 2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요번에는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의 거리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AM의 거리의 제곱 더하기 BM의 거리의 제곱을 구해봅니다. 자, A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게 원점이니까, 이 원점이죠. 원점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BM의 제곱은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마이너스 C까지의 거리예요. 0부터 마이너스 C까지의 거리. 그래서 그것의 제곱이니까 C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아까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것의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따라서 A, 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의 몇 배가 되느냐면 2배가 되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2번 볼게요. 2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AB가 5가 되고 그 다음에 BC가 4가 되고, 그 다음에 CA가 7이 된대요. 7이 됐을 때 BC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AM의 길이를 구하라. AM의 길이를 구하라 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구해봅시다. AB가 5고, AB가 5고, 그 다음에 이게 7이고, 이렇게 됐을 때 A, 이게 B, C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7이 되고, 여기가 4가 됐을 때 여기 M이 되면
요걸 m이라고 놓으면 요거의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요거의 거리. 자, 어떻게 구할 수가 있죠? 이것처럼 AM의 제곱, AB의 제곱 25 더하기 AC의 제곱 49는 그 다음에 AM의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요게 전체가 4니까 요거 같은 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제곱한 것에 2배가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74는 2x의 제곱 더하기 8이 될 테니까. 그래서 2x의 제곱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66이 되겠네요. 66이 되고 그래서 x의 제곱은 33이 되고 그래서 x는 루트 33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선분의 내분점과 유분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내분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얘기가 되느냐면 선분 AB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A, B가 이렇게 있어요. B가 있으면 M 대 N으로 M 대 N으로 N 그래서 AP의 거리가 M이 되고 그 다음에 BP가 N이 되도록 이렇게 잡는 이 점이 바로 내분하는 점 P가 되는 거예요.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다 라는 얘기는 AP가 M이 되고 그 다음에 PB가 N이 되도록 하는 그래서 AP 대 BP가 M 대 N이 되는 그러한 점 P가 바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AB를 그릴 때 AB를 3 대 2로 내분하는 점 P를 구해볼게요. 내분점 P를 구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AB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3 대 2가 돼야 돼요. 3 대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이게 3이 되면 여기가 2가 되는 이게 3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되는 그러한 점 P가 바로 3 대 2로 내분하는 점이 되는 거예요. P는 반드시 AB의 안쪽에 있으면서 3 대 2가 돼야 됩니다. AP 대 PB가 3 대 2가 되도록 이렇게 P를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해볼까요? 이번에는 있잖아요. 이렇게 해볼게요. BA를 2 대 1로 내분하는 점, 2 대 1로 내분하는 점 P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A를 2 대 1로 내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해놓고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BA라고 하는 것은 여기 B부터 출발해서 A 얘기하는 거예요. BA를 2 대 1로 B부터 시작했을 때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1이 되도록 그래서 BA를 2 대 1로 내분하는 점 P를 여기다 표시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내분하는 점 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하는 점, 선분이 어떻게 표시가 되는가 그것도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가 라는 것도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BA를 2 대 1로 그래서 BP가 2가 되고 PA가 1이 되도록 그렇게 P를 정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A의 좌표가 x1, 그 다음에 B가 x2라고 했을 때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 A의 좌표가 x1, 그 다음에 여기 B의 좌표가 x2가 됐을 때 자, 이거를 M 대 N으로 M 대
m 대 n으로 내분해주는 점 p의 좌표, 이 x의 좌표를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해주는 점 p라고 하는 것은 AP 대 PB가 M 대 N이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결국은 AP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 AP, X-X1이 AP가 되고 그 다음에 BP를 구하게 되면 X2-X가 BP가 되는 거죠. 그것이 M 대 N이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건 비례식이니까 내항의 곱, 그 다음에 외항의 곱 서로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곱한 게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n에 x-x1 곱한 거나 m에 x2-x 곱한 거나 서로 같아야 돼요. 정리해주게 되면 nx-nx1 이거는 m에 x2-m에 x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얘 이쪽으로 보내니까 nx 더하기 m의 x,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내게 되면 mx2 더하기 nx1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이거 m 플러스 n에 x로 묶고 mx2 플러스 nx1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x의 좌표를 구하니까, 따라서 x의 좌표를 구해보니까 m 플러스 n분의 m의 x2 플러스 n의 x1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m 대 n으로 내분해주는 점 p는 이렇게 m 플러스 n분의 m의 x2 플러스 n의 x1. 자, 다시 써봅니다. x의 좌표는 m 플러스 n의 m의 x2 플러스 n의 x1. 즉 여기서 보게 되면 이 x의 좌표는 m 플러스 n분의 m의 x2.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n의 x1. 이렇게 이거하고 이거 곱해준 거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특히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점의 좌표, 중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하고 이거 같을 때예요. 그래서 여기에 둘 다 m 해주면 되는 거예요. m 해주거나 아니면 둘 다 1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1대 1로 내분해주는 점이 중점이다 생각해주게 되면, 여기다 1 집어넣고 1 집어넣어주게 되면 그 중점의 좌표는 2분의 여기 1 됐으니까 x1 플러스 x2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게 중점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자, 외워둡니다. m 플러스 n분의 m의 x2 플러스 n의 x1. 자, m 플러스 n분의 m의 x2 n의 x1 더해주는 게 m 대 n으로 내분해주는 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a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가 5일 때, 자, 선분 AB를 4대 3으로 내분해주는 점. 점의 좌표를 구해봅시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4대 3으로 내분해주는 점 x의 좌표를 구하게 되면 4 플러스 3분의 4의 b의 좌표 5 더하기 3의 x1,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되느냐면 7분의 20 마이너스 6이니까 7분의 14, 그래서 2가 되는 거죠.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a 마이너스 2, b가 5가 됐을 때 4대 3이니까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3이 되도록 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해봐라.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2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 1번 한번 해봅시다. 자, 문제 1번이에요. A, B를 3대 7로 내분하는 점 P를 구해봅시다. X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면, X 좌표는 3대 7이니까 3 플러스 7분의 3의 X2, 그러니까 2 더하기 7의 X1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8이 5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 B의 중점의 좌표를 구해봅시다. 중점이라고 하는 것은,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중점의 좌표 X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2분의 X1 플러스 마이너스 8 플러스 2, 그쵸? X1 플러스 X2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6 해가지고 마이너스 3이 바로 중점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하죠? 공식 외워두면 됩니다. m 플러스 n분의 m의 x2 플러스 n의 x1. 그냥 중점의 좌표는 2분의 x1 플러스 x2 이렇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외분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외분점이라고 하는 것은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q라고 하는 것은 a, b의 연장선 위에 a, b의 연장선 위의 점 q에 대해서 aq 대 qb가 m 대 n이 되는 그러한 점을 갖다가 그러한 점 q가 바로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 돼요.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a, b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 q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a, b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a, b가 이렇게 있는데 b가 이렇게 있을 때 a, b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 q를 구해볼 거예요. 그러면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외분이라고 하는 것은 a, b의 연장선에다가 a, b를 쭉 이렇게 연장시켜 놓습니다. 이렇게 연장을 시켜놔요. 연장선 위에 aq 대 qb가 3대 1이 되는 거예요. 3대 1이 되는 거예요. 3대 1. aq 대 qb가 3대 1. 3대 1이 되는 거니까 3이 되려면 이렇게 해주고 이 정도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게 3이 되고 이게 3이 되고 QB가 1이 되는 거, QB가 1이 되는 요 점이 Q가 되는 거예요. 요 점 Q가 바로 3대 1로 외분해주는 점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더 해볼게요. AB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 Q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AB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 Q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놓고 여기 A라고 놓고 여기 B라고 이렇게 놔봅시다. B라고 이렇게 놨어요. AB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야. 3대 2로 외분하는 점은 이거의 연장선에 AQ 대 QB가 3대 2가 되면 돼. AQ 대 QB가 3대 2. 그렇게 되면 3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이 정도 해줘야 되겠네요. AQ 대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Q가 됐을 때 AQ 대 QB가 3대 2가 되는 여기가 2가 되는 그러한 점 Q가 바로 AB를 3대 2로 외분해주는 점이네요. 외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AB의 연장선에 3대 2가 되도록 AQ 대 QB가 3대 2가 되도록 해주는 이 점이 바로 외분해주는 점이 돼요. 자, 예를 더 들어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AB를 요번에는 여기에 3대 2처럼 여기 앞에 있는 숫자가 컸었는데 작은 경우 한번 따져볼게요. AB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 Q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니다. AB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 Q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A 있고 여기 B라고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자 AQ 대 QB가 2대 3이 되는 거야. AQ 대 QB가 2대 3이 되는 거니까 이 앞에다가 그래줘요. 연장선에 2대 3이 돼야 돼. 2대 3. 여기가 2가 되고 그쵸? 여기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Q에서부터 B까지가 3이 돼야 돼요. 그래서 AQ 대 여기가 Q를 잡아놓으면 여기가 2가 되고 AQ 대 QB가 2대 3이 되는 그러한 점 요 Q가 바로 외분해주는 점이 되는 거예요. 외분해주는 점 Q라고 하는 것은 AQ 대 QB가 2대 3이 되게 하는 이러한 점이 바로 외분해주는 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들어볼게요. A, B를 1대 2로 외분하는 점. Q를 구해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합시다. 그러면 1대 2예요. 1대 2면 이렇게 요 숫자가 앞에 있으면 앞에 있는 숫자가 이렇게 작으면 Q를 앞으로 잡아줘야 돼요. Q를 이렇게 앞으로 잡아서 1대 2가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1이 돼야 되고 여기가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QB가 2가 되는 요 점을 A, B를 1대 2로 외분해주는 점이 되는 거예요. 외분해주는 점. 그래서 외분한다라는 얘기는 A, B의 연장선에다가 Q를 잡고 그것이 1대 2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대 1처럼 앞에 있는 숫자가 이렇게 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3대 1 이렇게 되는 것이고 3대 2 그러면 3대 2 Q가 여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앞에 있는 숫자가 작게 되면 A, B를 2대 3으로 외분한다 그러면 앞으로 2대 3이 되도록 해주는 점 Q를 여기다 잡아줘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대 2로 외분한다 이렇게 숫자가 작으면 앞으로 1대 2가 되도록 이렇게 Q를 잡아주면 그것이 외분하는 점이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외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A, B의 연장선에다 잡아줘야 돼요. Q를 잡을 때 A, B의 연장선에다가 Q를 잡아야지만 외분하는 점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까지 구할 수 있도록 그림까지 이렇게 그릴 수 있도록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A, B를 MDN으로 외분해주는 점 Q를 좌표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점의 좌표를 구해보도록 합니다. A를 X1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B를 X2라고 했을 때 A, B를 MDN으로 외분해주는 점 Q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자, A, 여기가 X1 그 다음에 여기가 B, 여기가 X2 이렇게 잡았을 때 A, B를 MDN으로 외분한다라는 얘기는 여기가 AQ대 여기를 Q로 잡았을 때 Q대 QB가 M 대 N이 되도록 이렇게 Q를 잡는 것을 외분하는 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X의 좌표를 구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X의 좌표를 구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AQ 대 QB가 M 대 N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AQ가 얼마가 되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될 테니까 X-X1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QB가 얼마가 되냐면 X-X2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이것이 M 대 N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항의 곱, 그 다음에 외항의 곱 서로 같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항의 곱 여기다 쓸게요. M 곱하기 X-X2 M 곱하기 X-X2 한 것은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 곱해줘야 되니까 N 곱하기 X-X1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죠. 이렇게 잡아줍시다. 잡아주게 되면 이거는 MX MX2 NX NX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X만 들어가 있는 X를 구할 거니까 NX를 왼쪽으로 보내고 마이너스 MX2를 오른쪽으로 보낼게요. 그렇게 되면 MX 마이너스 NX 이거 이쪽으로 보내게 되면 MX2 마이너스 NX1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묶은 다음에 이제 X를 구하게 되면 여기는 M 마이너스 N의 X가 되는 거고 MX2 마이너스 NX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면 M 마이너스 N의 MX2 마이너스 NX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N 대 N으로 외분해주는 점 Q의 좌표는 이렇게 M-N분의 MX2-NX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아까 내분해주는 거에서 내분해주는 거하고 차이가 뭐죠? 아까 내분해줄 때는 내분해주는 점은 어떻게 되느냐면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이렇게 됐는데 외분해주는 것은 이것처럼 여기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m-n에 mx2-nx1 여기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호가 바뀐다라는 거 기억해서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얘를 통해서 외분점의 좌표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A, B를 MDN으로 외분하는 점 Q의 좌표, Q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X1, A, 그 다음에 여기를 B, X2 이렇게 놨을 때 자, 여기 Q라고 하는 것은, QX라고 하는 것은 M 대 N으로 이렇게 외분하는 그러한 점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AQ 대 QB가 M 대 N이 되는 그러한 X의 좌표를 우리 외분하는 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좌표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M-N분의 M의 X2 마이너스 N의 X1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공식 외워두라고 그랬습니다. A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 X의 좌표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X는 자, M-N분의 2-1분의 2의 X2 3-1 곱하기 여기 X1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주게 되면 여기 1이고 6, 그 다음에 플러스 2 해가지고 8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3이 됐을 때 2대1로 여기가 A, 여기가 B 이거를 2대1로 2대1이면 여기 이렇게 2대 여기가 1이 되도록 여기가 1이 되도록 이 점이 Q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A, B의 연장선에 2대1이 되도록 그렇게 Q의 좌표를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8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가 5칸, 그쵸? 5칸, 여기도 5칸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기도 5칸 이렇게 나오게 돼요. 문제 2번입니다. A, B에 대하여 선분 A, B를 3대2로 외분하는 점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공식에 의해서 그대로 X는 3대2니까 3-2분의 3대2로 외분하는 점이죠. 3-2분의 3 곱하기 X2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여기 X1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계산해주게 되면 이건 1이고 분모는 1이고 이거는 18 플러스 8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26이 외분하는 점이 되는 겁니다. 공식에도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돼요. 자, 2번이에요. 선분 AB를 1대3으로 외분하는 점을 구하래요. 외분하는 점 X는 그대로 여기다가 1대3이니까 1-3 해놓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X2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X1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계산해주게 되면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6, 그 다음에 플러스 12 해가지고 이게 18이니까 마이너스 9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문제 3번입니다. 수직선 위의 두 점 A, B에 대하여 선분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C라고 하자. 이때 점 B는 선분 A, C를 어떻게 내분하는지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보게 되면 두직선 A, B에 대해서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연장선에다가 AC가 M이 되고 CB가 N이 되도록 그래서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이렇게 C라고 잡자라는 얘기예요. 잡으면 선분 AC를 B는 선분 AC를 어떻게 내분하는가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내분한 요 B가 AC를 요거 대 요거로 내분하는 거예요. 요거 대 요거로 내분하는 거니까 이게 M이고 AC가 M이고 BC가 N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거는 M-N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M이 더 크다 그랬어요. M이 N보다 더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요 AB의 길이는 M-N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N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M-N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B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분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좌표평면 위에서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좌표평면 위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먼저 내분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분점. 여기 A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B를 x2, y2라고 얘기합니다.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점을 구해 볼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요 점을 A라고 해봅시다. A, X1, Y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점을 B라고 할 거예요. B, X2, Y2 이렇게 잡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의 X의 좌표는 X1이 된다는 얘기고, 이거의 Y 좌표는 Y1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의 X 좌표는 X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의 Y 좌표는 Y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B 여기를 이렇게 걷을 때 이거를 M 대 N으로 여기를 P라고 합시다. 여기를 P라고 합시다. P라고 하고 여기가 M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N이 되도록 P의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P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그 X의 좌표하고 Y 좌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P, X, Y 좌표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P의 X의 좌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바로 X 좌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M 대 N이 되면 여기에 있는 것도 M 대 N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M 대 N이면 이것도 M 대 N. 우리 중학교 때 이게 평행할 때 요게 M 대 N이 되면 이것도 M 대 N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배웠어요. 그래서 이것도 M 대 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면 X의 좌표는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니까 M 플러스 N분의 X2 M의 여기 뒤에 있는 거 X2 플러스 N의 여기 X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X좌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좌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P의 Y좌표는 요거의 Y좌표가 될 테니까 이걸 Y축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 요게 Y좌표가 되는 거죠. 요게 Y좌표가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M 대 N이 되면 이것도 평행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도 평행하니까 이것도 M 대 N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M 대 N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좌표도 마찬가지로 Y1, Y2를 M 대 N으로 내분해 주는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1, Y2를 M 대 N으로 내분해 주는 거니까 M 플러스 N분의 M의 여기 뒤에 있는 거 Y2 플러스 N의 Y1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게 Y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분점 P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X의 좌표가 M 플러스 N분의 M의 X2 플러스 N의 X1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Y좌표도 M 플러스 N분의 M의 Y2 플러스 N의 Y1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그 중점 구하는 거 해봤죠? 중점 구하는 거 A와 B의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 건가? 중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1대1로 내분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2분의 1대1로 내분하게 되면 여기 X2 플러스 X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X1 플러스 X2. 그 다음에 Y좌표도 마찬가지로 1대1로 내분하는 거니까 Y좌표도 2분의 Y1 플러스 Y2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게 중점의 좌표 구하는 거예요. 중점 M의 좌표를 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식 외워두세요. 평면에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X의 좌표는 M 플러스 N분의 M의 X2 플러스 N의 X1, Y좌표는 M 플러스 N분의 M의 Y2 플러스 N의 Y1, 중점의 좌표는 2분의 X1 플러스 X2, 2분의 Y1 플러스 Y2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좌표평면 위에서 외분점은 어떻게 나타내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분점입니다.
마찬가지로 A를 X1, Y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B를 X2, Y2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거를 M 대 N으로 이렇게 외분해주는 이런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 Y 이렇게 놓고. 자, 그래서 A의 좌표는, A의 X의 좌표는 여기 X1, 그 다음에 Y 좌표는 Y1. 그 다음에 B의 X의 좌표를 X2, 그 다음에 Y 좌표를 Y2 이렇게 잡아볼게요. Y2. 그 다음에 외분해주는 점, 요 Q의 X의 좌표는 X라고 놓고, 여기를 X라고 하고, X, 그 다음에 여기를 Y라고 합니다. 이렇게 Y라고 해줄 거예요. Y라고 해주게 되면, 자, 아까 한 거 비슷해요. 이게 M 대 N이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M 대 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 X라고 하는 것은, 여기 X1, X2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X의 좌표는 M 대 N으로 외분하는 거니까, M-N분의 M의 X2 빼기 N의 X1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Y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요게 지금 평행하니까, 이게 평행하게 되는 거죠. 이게 평행하니까, 이게 M 대 N이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M 대 N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Y좌표도 Y1, Y2를 M 대 N으로 외분해주는 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M-N분의 Y좌표도 M의 Y2 마이너스 N의 Y1 이래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내분해주는 거에서 여기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주기만 하면 그런 외분점에 잡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죠. Q의 외분점 Q는 X의 좌표가 M-N분의 M의 X2-N의 X1 그 다음에 Y 좌표는 M-N분의 M의 Y2-N의 Y1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그 내분점하고 외분점, 중점 이런 것들을 이제 공식을 여러분들이 익히고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공식 한번 다시 써봅니다. 내분점, P는 어떻게 되느냐면 P의 X좌표는 M 플러스 N분의 M의 X2 플러스 N의 X1 여러분들 외우라고 선생님이 자꾸 써주는 거예요. M 플러스 N분의 M의 Y2 플러스 N의 Y1 이렇게 되는 게 내분점이에요. 그 다음에 외분점은 여기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M-N분의 M의 X2 마이너스 N의 X1 그 다음에 Y좌표는 M-N분의 M의 Y2 마이너스 N의 Y1 이렇게 되는 게 외분점이 되는 겁니다. 요게 내분점 이거는 외분점. 자, 중점은 중점의 좌표 M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2분의 X1 플러스 X2 그 다음에 Y좌표는 2분의 Y1 플러스 Y2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 자 기억해 두시면 돼요. 예제 1번 A가 마이너스 2하고 2, B가 4하고 8일 때 1번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해봐라 라는 얘기예요. 자, X좌표는 2대1로 내분하는 거니까 2 플러스 1분의 2의 X2 4 플러스 1의 X1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게 X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의 좌표를 계산하게 되면 3분의 2, 4, 8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6 그래서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좌표는 2 플러스 1분의 2대1로 내분하는 거니까 2의 Y2 8 그 다음에 플러스 1의 Y1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 8, 16에다가 16, 18 이렇게 나오게 되죠. 16, 18 그래서 6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2,6이
내분하는 점이 좌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A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자, 외분하는 점의 좌표 x는 1대2니까 그대로 1-2분의 1의 x2, 4 마이너스 2의 x1 마이너스 2 해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거는 마이너스 1분의 4에다가 4니까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y좌표는 그대로 1 마이너스 2분의 1의 y2 8 마이너스 2의 여기 y1 2 계산해 주게 되면 이거는 마이너스 1분의 8 마이너스 4니까 4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 자, 따라서 이거 얼마가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게 1대2로 외분하는 그런 점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AB의 중점의 좌표예요. 중점의 좌표, X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2분의 X1 플러스 X2 마이너스 2 플러스 4 해가지고 1이 중점의 좌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좌표는 2분의 Y1 플러스 Y2 2 플러스 8 그래서 10이니까 5가 중점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1,5가 중점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 중점의 좌표를 구해봤어요. 자, 문제 4번을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하나 구해보세요. 내분점, 그 다음에 외분점, AB의 중점 한번 구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예제 2번 세점 ABC에 대해서 삼각형의 ABC의 무게중심 G의 좌표를 구해라. G의 좌표가 그렇게 됨을 증명해봐라 라는 얘기예요. G의 좌표를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 별표에 놓도록 합시다.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거예요. A 여기 x1, y1이라고 놓고 B 여기 x2, y2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 C 여기 x3, y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게 무게중심이 되느냐 하면 중선이 만나는 점이에요. 중선이 만나는 점. 중선이라고 하는 것은 요 꼭지점에서 BC의 중심에다가 여기를 이렇게 긋는 선. 요게 중선이 되는 거야. 요게 중선. 그 다음에 AB의 중점하고 C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이러한 선을 PMN이라고 놨을 때 이러한 선을 중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갖게 되는 이러한 선을 중선이라고 하는 거죠. 요 선을 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중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선과 중선이 만나는 이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얘기해요. 자, 무게중심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면 AG 대 GM이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거냐면 2대 1로 내분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M의 좌표를 먼저 구해봅니다. 이 M의 좌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 M의 좌표는 이것과 이것의 중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심이니까 X좌표는 2분의 X2 플러스 X3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좌표는 2분의 Y2 플러스 Y3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무게중심 G라고 하는 것은 A하고 M을 2대1로 내분하는 거다. 자, 무게중심 G라고 하는 것은 X1, Y1과 그 다음에 여기 M 우리가 M 지금 구했는데 M 2분의 X2 플러스 X3 그 다음에 2분의 Y2 플러스 Y3 자, 이것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바로 G가 되는 거예요. 내분하는 점 G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G의 X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느냐면 2대1로 내분하는 거니까 2 플러스 1분의 2의 이것의 X좌표 그래서 2분의 X2 플러스 X3 그 다음에 플러스 1 곱하기 여기 X1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거는 자, 이 플러스 1이니까 3이 되고 얘 약분시키게 되면 그러면 여기 X1 나와 있고 여기 약분됐으니까 X2, X3가 되는 거죠. 그래서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y좌표는 어떻게 되느냐면 y좌표는 자, 이것과 이것을 2대1로 내분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2 플러스 1분의 2의 뒤에 있는 것의 y좌표 2분의 y2 플러스 y3 플러스 1 곱하기 뒤에 있는 앞에 있는 것의 y좌표 y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주게 되면 3분의 요거 약분 됐으니까 이거는 y2 플러스 y3 그 다음에 y1 그러니까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할 수가 있느냐면 무게중심 G의 좌표는 X좌표 3개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X좌표 X1 플러스 X2 플러스 X3를 다 더해준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그게 X좌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Y좌표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게 바로 무게중심의 Y좌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무게중심의 X좌표는 세 좌표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Y좌표도 마찬가지로 Y좌표 3개를 다 더해준 다음에 3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게 무게중심의 좌표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A, B, C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무게중심 G의 좌표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자, 무게중심 어떻게 된다고요? X좌표는 X끼리 다 더한 다음에 X좌표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줘라. 3분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더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더하라는 얘기죠. 그쵸? 해주게 되면 3분의 마이너스 6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좌표는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5 Y좌표 3개를 다 더하라는 얘기예요. 다 더하게 되면 이게 7을 그러니까 6이니까 그래서 3분의 6이 되는 거니까 2가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래서 마이너스 2,2가 무게중심의 좌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해요. 3개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생각 넓히기 같이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저울이 평행을 이루도록 추의 위치를 옮겨가며 매달린 물건의 무게를 재는 대저울이다. 이 대저울에 물건을 매다는 지점을 A, 저울을 들어 올리는 지점을 B, 추를 매다는 지점을 P라고 하자. 물건과 추의 무게를 각각 A, B라고 하면 A 곱하기 AB는 B 곱하기 BP가 성립한다. 그래서 활동 1은 선분 AB를 3대2로 외분하는 점 P에서 P에 1kg의 추를 매달면 저울이 평행을 이룬다고 할 때 A 지점에 매달린 물건의 무게를 구해보도록 하자라는 얘기예요. 활동 1, 선분 AB를 3대2로 외분하는 점 P에 1kg짜리 추를 매달면 저울이 평행을 이룬다고 할 때 A 지점에 매달린 물건의 무게를 구해보자 그랬어요. 자, 이것처럼 A, B를 3대2로 외분하는 점에 P가 있대요. 여기가 3이 되고 그러니까 AP가 3이 되고 이게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3대2로 외분하는 점에 P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느냐면 여기 3에서 2 빼주게 되면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AB가 1. 그래서 뭘 할 수가 있느냐면 여기는 AB가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P는 여기서 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추의 무게를 물건의 무게가 A가 되는 거고 추의 무게가 이게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의 무게가 1kg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게 1kg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요 내용을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곱하기 AB의 길이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B 곱하기 B가 추니까 추의 무게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BP가 2가 되는 거예요. 2. 그래서 A가 얼마가 되느냐면 2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kg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해보도록 하죠. 활동 2번 볼게요.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P에 1kg짜리 추를 매달면 저울이 평형을 이룬다고 할 때 A 지점에 매달린 물건의 무게를 구해보자 그랬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에 P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A, B를 M 대 N으로. 자, M 대, 이게 M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N이 된다는 얘기죠.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에 P에 있다. 이게 1kg짜리 추가 P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느냐면, 여기는 이게 M이고 이게 N이 되니까 여기는 M-N이 되는 거죠. M-N. 아, 자, 따라서 뭘 할 수가 있느냐 하면 AB의 길이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M-N이 되고 M-N이 되고 그 다음에 BP의 길이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N이 되는 거예요. 그쵸? N이 되고 그 다음에 B가 1kg짜리 추가 달려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요. 저기 성립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A 곱하기 AB의 길이가 M-N. 그 다음에 이거는 B 곱하기 B가 1이고 1 곱하기 그 다음에 BP가 N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A는 물건의 무게는 얼마 되느냐 하면 이거 M-N분의 N 킬로그램이 물건의 무게가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점 사이의 거리부터 내분점, 외분점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내분점, 외분점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 공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런 공식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차분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